설마 지금 한국인들 밥값 안 내려고 다 도망간 거야? 어느 회사의 같은 부서 직원들이 점심때 식당에서 다 같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끝낸 후 직급이 제일 높은 부장님부터 한 사람씩 가게를 조용히 나가버립니다. 아무도 계산도 하지 않은 채 그 다음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순서대로 가게를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맨 뒤에 남은 미국인 도널드 씨가 앞서 도망 나간 사람의 밥값까지 계산하게 되어 울상인데요. 파렴치한 한국 사람의 태도를 보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도대체 한국은 뭐 하는 나라인가요? 설마 지금 밥값 안 내려고 다 도망간 건가요? 무슨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도널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의 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소속된 본사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일본에 이미 지사가 있고 최근에 중국에도 지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시장을 뚫기 위해 현지 확인차 한국에 파견을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물류센터를 세우고 시스템이 정상화되도록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이 되면 다시 본사로 돌아갑니다. 아직 미혼인지라 딸린 식구가 없다 보니 회사에서는 저를 부담 없이 해외로 보내더군요. 저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남들은 돈 들여서 해외여행 다닌다는데 저는 회사에서 숙박비도 대주고 파견 수당도 넉넉히 주니까요. 저는 술을 좋아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퇴근하고 오면 집에서 간단하게 와인을 마시곤 했습니다. 해외에 출장이 잦아진 다음부터는 각 나라의 술 맛을 맛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일본 지사는 이미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전 업무차 일본을 대여섯 번 방문했었는데요. 일본의 회식 문화는 뭔가 합리적이긴 한데 상하 개념이 심하더군요. 퇴근 후 피로함을 풀고 즐거운 한 잔이라는 의미보다 회사 생활의 연장 같았습니다. 일본 회사에서는 많게는 일주일에 수차례 다양한 이유로 회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어제 먹고 오늘 또 먹자고 하니 싫더라고요. 거기다 술자리 분위기를 책임지는 간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회식을 즐겁게 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벤트 회사 직원처럼요. 하지만 나중에 회사의 직원이란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간사라는 사람은 회사의 회식 일정도 조절하고 술값을 미리 걷는 총무 역할까지 했습니다. 회식이 그냥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가볍게 한잔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미국인들의 술자리와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제가 좀 못마땅했던 것은 직급에 따라 자리를 앉는 점입니다. 미국 본사에서 같이 출장 왔던 매니저님과 저를 억지로 회식 자리에 데리고 가놓고 제일 안쪽 자리로 앉으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우리가 외국인이라 구석에 앉히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일본에서는 입구에서 가장 먼 자리가 상석이라네요. 입구 쪽 가까운 신입사원은 테이블에 술이 떨어졌는지 상사들이 부족한 건 없는지 살뜰히 챙기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았어요. 술값을 미리 걷어서 내는 건 합리적인데 술자리조차도 직장의 연속 같은 느낌이 들어 일본의 회식 문화는 행복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중국 지사 건립을 위해 또 파견을 갔습니다. 제 업무는 물류창고 건설 현장을 확인해서 매일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공사가 그렇듯이 오후 일찍 일이 끝나고 또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의 술 문화는 일본보다 더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술집이라는 개념이 딱히 없었습니다. 바 같은 데를 술집이라고 따로 부르고 보통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현장 사람들과 술을 마셨을 때는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저는 중국 전통술인 마오타이주를 마시는 줄 알았는데 맥주값이 더 싸서 그렇답니다.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면 맥주를 한 박스 시켜놓고 시작하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술을 마신다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술을 퍼마시는데 저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을 갔는데 깜짝 놀란 것이 오바이트 전용 세면대가 있더라고요. 술 먹는 양만 보면 중국인들 참으로 호탕한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건 술값을 계산할 때가 다가오면 중국인 동료들이 슬그머니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분위기가 무르익어 마치려나 보다 했는데 글쎄 계속 민기적거리면서 아무도 계산을 하려고 들지 않는 거 있죠? 이렇게 많은 술을 마셔놓고 한 사람이 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일본에서의 회식 경험도 있는지라 어서 돈을 걷어 술값을 내고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동료들의 반응은 냉랭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중국인이 저보고 당신이 제일 돈이 많아 보이니 당신이 내지? 라며 대놓고 술값을 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술 실컷 마셔놓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과 미국 사람 돈 많다면서 술값을 뒤집어 씌우는 현장에서 저는 버티다가 결국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분통 터지는 마음으로 출근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며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누구 한 명이라도 와서 어젠 취해서 그랬는데 술값이 많이 나왔을 테니 같이 나눠내자고 할 줄 알았는데 완벽한 저만의 착각이었죠. 몇 달 뒤 물류센터 준공 후에도 저는 같은 경험을 또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동료들과 밥이나 한번 먹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시공을 맡았던 중국 시공회사에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회사는 흔쾌히 받아주는가 싶더니 결국 그것도 제 돈이었던 거죠. 중국에서는 말 꺼낸 사람이 사줘야 한다나 뭐라나. 개인 간 술을 마시는 일이면 사주는 게 당연한데 이건 공사가 완공되어 일을 마무리하는 술자리이고 이런 건 보통 담당 직원이 말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적당히 업무 추진비를 쓰거든요. 그런데 중국 시공사는 전혀 그럴 의지가 있지도 않았던 겁니다. 순진한 저는 또 한 달치 월급을 술값으로 날리며 중국인들에 대해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왜 일본과 중국이 차이가 난다는지 왜 일본이 선진국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도 물류센터 건립을 할 예정이니 사업 검토를 할 파견팀을 꾸린다고 하고 있었고 솔로인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또 아시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퇴근 후 숙소 가서 혼자 술을 마시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서양인같이 덩치도 크고 얼굴도 작고 그렇습니까? 제가 미국에서는 큰 키가 아닌데 일본에 갔을 때 약간 거인 취급받았습니다. 버스를 타도 천장에 닿을 것 같았죠. 그리고 중국에 갔을 땐 일본 사람과는 또 다르게 얼굴이 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신체 비율이 서양인과 많이 달랐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입국하는 한국인들이 덩치도 좋고 인물도 좋았습니다. 경호원들도 영화에서 봄직한 어깨 빵빵하고 미남들이었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 저는 한국, 중국, 일본인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다음날 저는 본사에서 개발 연구 용역을 맡겼다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고 한국에 물류센터를 건립할지 결정할 일이라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인지 점검하는 일이었고 사실상 협력하게 된 한국 회사팀과 3개월 이상 같이 지내야 할 상황이었죠. 출근하고 보니 역시나 한국도 중국, 일본과 같은 위계 질서가 보였습니다. 조금 다르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직원끼리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사에서 온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장시간 비행으로 고생했을 텐데 일을 바로 나와주다니 역시 책임감이 남다르다며 칭찬을 해주시는가 하면 평소에 외국인이랑 같이 일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며 모두들 반가워해줬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의 첫 근무는 정말 대면대면했어요. 점심시간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보고서 미팅이 시작되어 회의실로 이동했고 한국 동료들도 1명, 2명 회의실로 왔어요. 조금 있다 어린 여직원 2명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8잔 사온 거 아니겠어요? 직원들은 월요일이라 피곤해서 카페인이 더 있는 매장 커피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각자가 미리 주문한 커피를 찾아가더라고요. 아메리카노부터 바닐라 라떼까지 개인 취향에 맞는 커피들이 주인을 찾아갔는데 마지막에 커피가 1개 남는 거였죠. 그러더니 여직원은 저를 보며 도널드 씨가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서 제가 좋아하는 걸로 2개 샀어요. 드셔보시겠어요? 라며 방긋 웃어주는 거 있죠? 저는 일본은 물론 중국에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커피 1잔 얻어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문화에서도 이런 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 여직원이 특이한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동료의 커피를 종종 사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은 당장 눈앞의 돈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마음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이 정이 많단 소리는 들었는데 아침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을 정말 받게 되더라고요. 오전 근무가 끝나고 부장님이 잠시 부르셨습니다. 도널드 씨, 피곤하지 않다면 오늘 부서 직원들과 다 같이 점심할래요? 새로 왔고 앞으로 몇 달 같이 일해야 하는데 어색함을 없애는 데는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시면서 제 의향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중국처럼 억지로 끌려가지 않은 건 좋았는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중국인의 먹튀 잔상이 남아서 선뜻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비즈니스 차원에서 부장님의 제안을 거절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같이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식당은 근처에 있는 일반 식당이었어요. 점심때만 열리는 것 같았는데 미국 회사의 구내식당처럼 큰 접시에 원하는 만큼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다고 막 저렴한 음식점이 아니고 한식과 퓨전 음식이 어우러져 있었고 음식 하나하나마다 정성이 담겨 보였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접시에 맛보고 싶은 음식을 다 담느라 접시 옆으로 음식이 다 삐져나올 정도였습니다. 한 동료가 조금씩 담으세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저는 한 접시에 13,000원이나 하는 식사를 왜 조금만 담냐며 되려 그 직원에게 더 담으라고 했죠. 동료는 웃으면서 한 접시에 13,000원이 아니고 식당에 들어온 이상 무조건 13,000원으로 무한 리필 되는 거니 접시를 여러 번 들고 와도 된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떠먹으면 식당이 남는 게 있나요? 보통 미국 식당을 가도 메뉴 하나당 얼마 이렇게 계산되는데 이 많은 음식을 무한 리필한다니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니 진짜 여러 번 떠다 먹더라고요. 중국과 달리 음식도 풍족하고 맛있고 건강에 좋은 재료도 쓰고 이게 13,000원이 맞는 거냐 싶을 정도였죠. 디저트까지 있었습니다. 한국 동료들과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나서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아차, 점심값은 어떡하지? 부장님이 가자고 하셨으니 부장님이 내시는 건가? 아님 중국처럼 돈 많아 보이는 미국인이 내라고 미루나? 하며 조용히 동료들의 눈치를 보았죠. 또 덤탱이 쓸까봐 이번엔 나보고 다 내라고 하면 꼭 거절해야겠다며 속으로 어떤 말을 할지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런데 부장님부터 가게를 그냥 나가시는 겁니다.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주인 사장님께 잘 먹었다며 인사까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는데 가게 주인이 웃으면서 또 오세요 하는 모습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중국인보다 더 파렴치한 일이었습니다. 맨 뒤에 나가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거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고 무엇보다 제가 외국인이라서 뭣도 모르고 상황 보려고 맨 뒤에 서 있었는데 이 많은 부서원들이 밥을 먹고 계산을 안 하고 맨 마지막에 줄 서 있는 저보고 계산을 하라는 게 도대체 한국은 뭐 하는 나라인가요? 저는 가게 주인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씁쓸한 얼굴로 얼마냐고 하며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은 저를 보고 황당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영어를 할 줄 모른다며 급하게 어디다 전화를 하셨어요. 1분 채 되지 않아 부장님이 가게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가게 주인은 부장님께 설명했고 저는 부장님 얼굴을 보자 속에서 또 천불이 났습니다. 저런 선한 얼굴,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나를 농락하다니 저는 부장님을 제가 할 수 있는 힘껏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은 크게 웃으면서 도날드 씨 당황하게 해서 미안해요 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그렇지 저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웃음조차 안 나더군요. 도널드 씨 여기 식당은 이미 한 달치 식사 결제를 다 마친 곳이에요. 회사에서 직원들이 편히 식사나 회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결제를 해놓고 실제로 이곳에서 식사한 날인지만 표시만 해두고 나오면 되는 곳이에요. 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뒤따라오던 몇몇 동료분들도 상황을 알아채고 크게 웃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물건을 다 받아야 물건값을 내는 거고 식사를 해야 식사값을 내는 것인데 먹지도 않은 음식을 어떻게 미리 한 달치나 결제를 할 수 있는지요? 그러다가 식당이 몰래 문을 닫는다거나 거짓으로 식사를 했다고 표기를 하거나 돈을 안 받았다거나 하는 오리발을 내밀면 어떻게 하냐고 말입니다. 이따위 불공정한 계약을 한국인들은 참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은 당연히 통하지도 않을 결제 방식이지만 일본도 이건 용납하지 못할 거예요. 저의 놀라움을 달래기나 하듯이 동료들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 설명을 조금씩 해주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을 믿고 업무와 관련된 식사의 경우에만 식사를 하기로 약속한 거고 또 가게 주인은 거짓이나 허위로 식사를 표기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요. 또한 식당은 선결제를 통해 회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직원에게 제공하는 좋은 순환구조라고 했습니다. 저는 듣고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믿을 수가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그 어떤 식당도 선결제한 금액을 가로채고 잠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중국과 달리 개인 간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신뢰가 정말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끈끈하게 이어나가고 있었고요. 이렇게 저의 무결제 해프닝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후 한국에서 몇 달을 살다 보니 이제야 한국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장님을 포함해서 저녁 회식 자리에서도 신입 직원 환영의 의미로 식사 대접도 받았고요. 종종 직원끼리 번개 회식을 갈 때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쏘기도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회식을 할 땐 연장자인 제가 부담을 느낄까봐 더치페이를 하자며 되려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한동안 실컷 얻어만 먹다가 저도 요즘 기분 좋게 동료들의 커피도 사주고 치킨 맥주도 쏩니다. 순서가 정해지지 않아도 돌아가며 요령껏 자기 수준에 맞게 보답하는 이 문화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정이 많은 이 사람들과 다음번엔 물류센터 건립으로 또 만나고 싶어요. 잠시 한국을 경험하고 있지만 곧 2, 3년짜리 공사가 시작되면 그땐 자발적으로 지원하려고 해요. 도널드 씨의 한국 회식 문화 이야기 어떠셨나요? 술을 좋아하신다길래 한국의 술 이야기도 기대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들어보겠습니다.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이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